외화와 일본인. 외국 여행을 자주 할 수 있는 신세도 아니다 보니 호텔이라는 문화적 시설은 나의 생활과는 소원한 존재이다. 작으나마 내 집 지니고 살고 있으니 호텔의 필요는 더욱 없다. 그러다 보니 호텔이라는 말로 생각나는 것이라야 가끔 젊은 남녀의 시체가 발견되는 곳이거나 국제 밀수꾼이 체포되는 곳이라는 지식 정도이다. 그렇게 소원하게 지나던 호텔에 대해서 최근 나는 자주 생각게 되었다. 얼마 전 외국인 친구가 서울에 온 탓에 며칠 동안 어떤 호텔을 드나들게 되었다. 하루는 이 친구 몹시 불쾌한 낯으로 투덜거리는 것이 간밤에 한참도 자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인즉 오밤중에 요란한 소리에 놀라 화재인가 싶어서 방을 뛰어나와 보니 반나체의 몇 일본 사나이가 한 여인을 이리 쫓고 저리 찾으면서 밤의 여인의 쟁탈전을 벌이고 있더라는 것이다. 호텔의 매너도 있고 해서 말은 못하고 싫은 낯을 지어 보이고는 문 닫고 다시 들어누웠다. 그만하면 알아서들 행동하겠지 하는 생각에서. 그러나 소란은 새벽까지 계속되고 호텔 측도 호텔의 풍기를 잡으려 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불평이었다. 이 친구 한참 동안 예의 바르고 서양식 생활 양식의 악에 물들지 않은 동양의 한국을 생각하고 왔던 자기가 나이브했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잠은 못 잤지만 섭섭지는 않다는 색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다. 얼마 전까지도 유럽을 비롯해서 가는 곳마다 어글리 아메리칸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일본인이 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대신 차지하게 된 것을 서울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그는 붙였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서울의 호텔은 이 왜소한 동양의 벼락 부자들로 술렁거리고 있다. 수십 명이 떼거리를 지어 깃발을 앞세우고 길거리를 누비고 있는 꼴이란 가관이다. 그들의 민족성답게 반드시 무리를 이루어 들락날락하는 광경은 장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구두를 벗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아랑곳 없이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데는 오히려 이쪽이 압도되고 만다.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닥치는 대로 눌러보던 한 친구가 고래 고쇼 데스까? 이거 고장이요 하고 다짜고짜로 일본말로 묻는 데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인이 한국 속에 있는 것인지 내가 일본에 와 있는 것인지 순간 착각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이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내려서자 기다리고 있는 듯 보이는 한국인 남녀들이 연상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상전을 맞이하는 졸개들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굴한 웃음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인에게 하던 바로 그 태도가 불현듯 생각났다. 며칠을 두고 이런 광경을 수없이 보고 겪고 나니 언제부터 이 나라가 다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하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분명히 지난 몇 해 사이의 변화이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오락가락하는데 문득 해방되던 날 일본도를 치우면서 두고 봐 20년이면 돌아올 테니 하던 중학의 일본인 무도교사의 얼굴이 호텔의 문을 꽉 막아서는 것이었다.
나는 등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총총히 호텔의 계단을 밟고 나왔다. 얼마 전 정부는 이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한다는 의도에선지 외국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성들에게 동행 금지 시간을 면제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관광 안내양인가 뭔가 하는 공식 명칭으로 이 특전이 부여된다는 말이다. 그러고 그 이유는 물론 외화 획득이라는 국책에 이들을 공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기사를 읽는 마음이 무거웠다. 외화 획득? 참 좋은 말이다. 개인도 돈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 행세를 할 수 있는 사회이고 보면 정부도 국민도 외화를 버는 일이면 무엇이든 성스러운 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풍미해 있다. 그런데 이 외화의 최대 고객은 일본인이라고 한다. 일본 내에서 시코쿠 남부, 시코쿠에서 아오모리 북부, 아오모리까지의 관광 여행을 하려 해도 단체로 1인당 5에서 7만 엔이 드는데 해외 관광이라고 한국을 누비고 돌아가는데 3에서 5만 엔이면 된다는 말들이다. 게다가 지금 일본에서는 세계에서도 가장 값이 싼 한국의 밤의 여성이 한층이나 여창의 이국 정치를 도둔다는 경험담으로 일본 사나이들은 너도 나도 군침을 삼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사나이들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지금 일종의 사회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한다. 사회이동이란 한마디로 100원 벌던 날품팔이꾼이 만원 벌이의 가게를 차리게 되고 소작꾼이 지주가 되고 육체 노동자가 자본주가 되고 식민, 일본, 한국 군대의 지원병, 상등병이 해방, 독립, 대한민국의 장군이 되는 등등의 현상이다. 사회이동이 활발할수록 개방사회이고 민주적 사회라는 말도 있다. 이 나라가 해마다 수백만 명의 외국인을 끌어들이려는 목표로 관광 한국을 자랑하는 동안 말하기는 다소 쑥스러운 일이지만 일본인에 의한 밤의 수요가 느는 바람에 농촌의 소녀는 서울 외곽으로 몰려들고 외곽의 여성은 중심가로, 중앙지대의 여성은 호텔로 모인다는 호텔 사람들의 설명이다. 그러는 동안에 그 공급이 딸려서 인간 상품의 값도 일금 원야에서 일금 원야로 변두리에서 호텔을 지향하는 앙등 추세라는 말도 들린다. 하기야 일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신체 발부 수지 부모 한 몸과 마음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서울 도처의 뒷골목 어디에선가 저녁마다 바쳐야 하는 수많은 이 사회의 불행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그만한 사회이동도 다행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인간마저 상품화하여 비인간화해버리는 그 사회의 잔인성에 있는 듯 싶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놀라는 사회적 도덕성과 청결성이 외국인 관광객에서 버는 돈 때문일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회적 타락과 범죄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광 외화를 벌지 못하기 때문일까? 미국의 도덕적 타락과
범죄 관계, 대책 예산, 사회 부담. 대책 예산이 연간 20억 달러를 넘는다는 말과 사회의 도덕성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정부나 국가가 그 여성 국민에게 통행 금지 면책 특권을 주면서까지 외국인 사나이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은 딸을 바치고 그 대가로 부자가 되는 아비와 얼마나 도덕적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돈으로 국민이 얼마나 부해지며 국가가 얼마나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회와 국민의 도덕적 타락, 비인간화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서는 경제 발전을 못한다는 말일까? 그렇게 해서까지 외국인을 끌어들이고 외화를 벌어야 하는 것일까? 돈보다 소중한 것이 인간과 사회와 국가에게는 있어 마땅할 것만 같다. 인간 개인에게 인격과 품위와 도덕성이 있듯이 사회와 국가와 국민에게도 외화보다 소중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자의 값이 제일 싼 나라, 여성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XX 등 이런 말로 이 나라와 이 결례에 대한 인식이 세상에 알려져 굳혀질까 가슴 아프다. 사실은 그와 같은 표현을 적지 않은 수의 일본인 사나이들에게서 듣기도 하였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사실이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을 가지고선들 어찌 반박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통의 10여 년을 지켜 내려오던 4.19의 4월이었던 달이 금년에는 갑자기 관광의 4월로 탈바꿈했다. 어제도 오늘도 신문에는 일본의 무슨 재벌, 무슨 사장이 서울과 지방의 어디에 몇 층의 호텔 건설을 약속했다는 기사가 자랑스럽게 보도되는 것을 읽으면서 나는 우울해지는 것이다. 오늘도 호텔 앞길을 지나오면서 호텔 창문에서 연하게 흘러나오는 불빛을 애달프게 올려다보고 서 있는 이 나라의 젊은 여성들을 어둠 속에서 발견한다. 내일 밤도 그 시간 그 자리에 우리의 딸과 누이들이 그러고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여성동화 1973년 7월호